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6분 37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종목 이야기 오늘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원활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원 종목이 있다라고 지점 연락 오면 바로 지점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 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이 시각 코스피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변동 상황입니다. 2570선은 여전히 지켜주곤 있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2571포인트. 전 시간대와 비슷한 포인트에서 지금 계속 답답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 들어서 지금 낙폭이 커진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더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정오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서상영 차장이 전 시간대 이유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미국 쪽에서 긴축에 관련된 발언이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기조가 감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원인을 짚어주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1647억 원, 개인이 4거래일 만에 지금 매수로 돌아섰고요. 반대로 또 기관하고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동반 매수에서 동반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은 359억 원, 외국인이 좀 많이 파네요. 1413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정오 이후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지금 쏟아져 나오면서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하락입니다. 922.25포인트의 거래가 되면서 4.8포인트나 하락합니다. 0.52% 하락인데 일중 흐름 역시나 짚어봐야 되겠죠. 보시다시피 931포인트 좋은 흐름을 쭉 이어가는가 했는데 정오 이후에 역시나 부러집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주요하고 920포인트 아래까지 빠지면서 919포인트대까지 빠졌습니다. 이후에 920포인트 회복은 됐지만 여전히 답답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 930포인트가 좀 멀어진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쪽도 마찬가지네요. 개인만 많이 삽니다. 개인이 2,939억 원 사고 기관이 2,235억 원 팝니다. 외국인도 540억 원 매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볼 텐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올라갑니다. 7원 70전이나 올라가면서 0.72% 상승 1,073원 3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약세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나오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우조선해양, 한미약품, GS건설, 삼성생명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상승하다가 지금 하락 반전했습니다. 45만 7천 원대까지 신고가 경신한 뒤에 지금 빠져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막이 나갔다시피 4공장 증설 기대감이 나왔다고 합니다. 4공장 증설에 대한 열린 가능성에 주목해야 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53만 원까지 올려잡는 증권사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 컨퍼런스에서 3공장에 이어 4공장 설립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게 되어서 일단은 생산 캐파가 커질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증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부각이 됐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요. 저가 대비해서 거의 만원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24,500원대까지 주가는 상향이 됐는데 솔리더스 수주 기대감의 강세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솔리더스 화물창 수주가 본격화될 경우에 주가 상승이 그리고 주가 상승이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가치가 지금 상승 기대감의 강세가 나와 있는데 62만 원대까지 오늘 장중에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롤론티스 임상 3상 중간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주요 파이프라인의 성과 도출이 기대되고 전임상 단계에 있는 5개 파이프라인은 임상 1상에 진입할 예정이어서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짚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GS건설입니다. 오늘 건설주도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은데 GS건설 전일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죠. 33,850원대, 33,350원대까지 올라갔고
현재도 32,850원에서 거래가 되면서 4%가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외 손실이 의미 있게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정상화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일 공시된 지난해 4분기 실적 역시 시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만족시켰다라는 평가로 주가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삼성생명입니다. 반대입니다.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6%나 하락하면서 현재 오늘의 저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4.6% 늘었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39.9%나 급감했다라고 전일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된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짚어봐야 되겠죠. 동성제약, 리캠, 신신제약, 펩트론, 대웅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사들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동성제약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암세포 치료 신사업 추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상한가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체 동성제약이 암세포 치료 신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에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한가 부근에서 공방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29%가 넘게 현재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립캠 살펴보도록 하죠. 유상증자 소식의 상한가인데 유상증자하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 예상이 되면서 리캠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에 직행해서 현재도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신제약입니다. 역시나 급등하는데 급등 이후에 윗골을 달고 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13,950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11,000원대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12,000원대 한 중간 정도까지 다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세종시의 의약품 제조관리기준 공장을 신축한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소식을 주었습니다. 다음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 파킨슨병 관련 소식이 올라와 있는데요. 임상자금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85,300원 오늘의 고점이고요. 현재도 3%의 긍정적인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전일 255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임상자금 유치를 성공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대웅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전일엔 좀 하락이 있었는데 오늘 또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요. 급등입니다. 19만 원대까지 터치를 했는데 나보타 소식이 또 들려왔네요. 브라질과 이집트 현지 제약사와 나보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시 43분 50초 지나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생활 속에서 상승을 예측하고 종목을 발굴하는 종목 찾기의 샛별 정희진. 오디션 1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번호 다시 한번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원활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그리고 HX의 정희진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김진석 소장의 준비한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투신이 어제장에서 매수한 종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아신 것처럼 유가정보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신고가를 좀 기록했는데요. 예, 잘 달렸죠. 아신 것처럼 우리가 2,500선, 때로 2,600선, 이렇게 좀 마디선에 있을 때, 투신권이 통상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투신권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좀 의미있게 좀 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잠깐 좀 보시면서, 투신권의 최근 들어서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곧 보시는 지금 화면처럼 지금 유가정보 시장에 각 기간별 매매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1월 23일부터입니다. 1월 23일부터 기관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고요. 지난 어저께까지 5일 동안 그 기관들이 1조 3천억 이상 순매수했기 때문에 어저께 유가정보 시장이 2,600선 도달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기관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통상 우리가 투신권의 매매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를 제외하고 지난 며칠 전, 즉 3개월 전에는 투신권이 2,500, 2,600 이런 공방 가운데서 매도세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눈에 띄는 건 어저께 349억의 순 매수를 보이고 있어서 자, 투신권이 즉 2,600선의 어떤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샀던 종목들 잠깐 좀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자, 먼저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서 종합주가지수 차트 좀 보고 계십니다. 약간 좀 화면이 보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자, 눈에 띈 것들 최근의 매매 패턴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종합주가지수 관련돼서 기관들은 올 초에는 매수보다 매도한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즉 4개월 정도 순매수했기 때문에 어저께 순매수는 결국 어저께 유가정보 시장의 기본적인 흐름들은 기관들이 순매수가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이런 차트들이 투신권의 순매수 매도인데 투신권은 지난 며칠간 즉 2,500과 2,600 그 밴드를 앞두고 매도세를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비롯해서 지난 어저께까지 이틀 동안 투신권이 매수했던, 따라서 투신권은 2,600과 관계없이 나는 매수하겠다, 그런 어떤 종목 5개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복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많이 있죠. 무엇보다도 모 증권사, 그러니까 유한타증권 관련돼서는 지난 26일입니다. 26일이면 며칠 안 됐죠. 지난 26일, 그러니까 26일 이때, 즉 삼성전기가 아직까지 방향성을 정하고 있지 못했을 때 유한타증권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삼성전기가 1월달 이후에 최우선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은 주가는 하락했습니다만 지난 이틀 전에 보면 유한타증권에서 삼성전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3일 전보다는 올라갔다, 이렇게 삼성전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서 기관들은 오늘 관련돼서도 예상보다 많은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는 밀리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기관들은 삼성전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 그동안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죠. 무엇보다 건설업종 관련돼서 정부 입장, 즉 2017년도 8월, 그러니까 2017년 8월이면 이 정도 밴드인데요. 자, 2017년도 8월부터 9월달까지 상당히 건설업종의 주가 하락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앞으로는 부동산을 규제하겠다. 즉 이제는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량을 규제하게 된다면 현대건설이나 삼성중공업 등 소위 건설업종의 주가가 앞으로 물량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하락할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주가가 지난 시기에 밀렸습니다만 작년 11월달 즉 33,800원대 이후에 주가가 그동안 밀린 것을 다시 한번 회복했다는 것은 이제는 정부가 건설업종 관련돼서 어떤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입김들이 시장에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최근 들어서 기본적으로 주가는 상승했다 보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1월달 이후의 패턴들입니다. 자, 기관들이 1월 초에는 좀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틀거리를 보면 기관들은 현대건설 중심으로 한, 즉 건설업종의 주가를 지금보다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은 건설업종의 주가 지금보다는 좀 좋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반영할 수 있다 보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증권사 관련돼서 상당히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43,650원대, 43,600원대를 좀 공방을 보이겠는데요. 자, 모 증권사는 52,000원, 그러니까 정부가 작년과 올해 이제는 물량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SOC 투자를 그만큼 줄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 그 가운데서 건설업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현대건설의 목표가를 5만원까지 올려놨다는 것은 이제는 건설업에 대해서 부담감을 이제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겠고요. 네. 세 번째 효성입니다. 어저께 투신이 효성을 왜 이렇게 샀는지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건 좀 복잡할 것 같아 제가 좀 이걸 좀 지우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잠깐 이걸 좀 지우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은 효성,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1월 17일 그러니까 12만 4,500원대부터 현재는 13만 5,500원. 뭐 단기간에 이것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난 며칠간 즉 이틀 전에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런 패턴을 보면 효성이 상당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 드려봐야 되는데 예상보다 부정적인 코멘트가 있습니다. 자, 효성 관련돼서 그 전자공 시스템에 공시 올라왔죠. 효성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습니다는 얘기를 지난 1월 23일 날 발생했고요. 1월 24일 날 효성에서 공시에 나왔습니다. 주된 내용은 뭐냐면 현직 임원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그 가운데서 횡령 배임이 있고요. 대상자가 조현준입니다. 그러니까 조현준 어떻게 보면 효성 회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엄격하게 보실 것이 1월 24일 이걸 보시면 효성의 주가는 이제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빠지겠다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1월 24일이면 실은 며칠 안 됐습니다. 1월 24일 보실까요? 이 정도 23일, 즉 24일 이때 하루에는 잠깐 좀 빠졌지만 그 이후로 오늘도 뭐 주가가 약간 상승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어쩌면 효성 관련돼서 즉 회사 그 회장 관련돼서 이렇게 횡령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부분들은 조사받고 있겠지만 효성 내부에서 그리고 참여자가 바라볼 때는 아마 배임이나 횡령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겠고요. 자, 네 번째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최근 들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이 코스닥 시장 대중주인데 이제 2월 달에 셀트리온 유가종 시장을 넘어가면 결국 코스닥 시장에 셀트리온 삼형제 그런 어떤 거래 공방을 어떻게 메꿀까 그런 좀 고민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며칠 전에 금융당국 관련돼서는 제약바이오 그 가운데서 R&D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조사할 것이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평가가 맞물려 가지고 지난 이틀간은 주가가 좀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투신권에서 셀트리온을 공격적인 순매수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관련돼서 부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만 결국 셀트리온이 유가지구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서로 어느 시장에 있다 하더라도 셀트리온이 결국 실적이나 이런 즉 경쟁력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런 관점으로 투신권은 순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같고요. 어제 관련돼서 상당히 12.6% 급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주가에 약간 소폭이나마 좀 약간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과연 셀트리온이 이제는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 200 특례 입학이 된다, 특례 편입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결국 유가지구 시장 넘어가더라도 결국 주가가 좋은 것은 좀 이어질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투신권에서는 셀트리온의 주가 고점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공격적으로 순매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자, 현대건설기계는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약간 좀 부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죠. 아시는 것처럼 올해도 상당히 주가가 좀 상승했는데요. 자, 무엇보다 지난 그 며칠 전, 즉 어제 관련돼서는 21만 7천원대까지 상승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자,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좀 제가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증권사가 기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실적들은 현대건설기계가 저겁니다. 뭐 굴삭기 어떻게 보면 또 지게차 즉 건설과 관련된 동반된 모습이 있고요. 증권사 페이퍼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중국의 경제가 좋아진다면 중국의 물량들이 많아진다면 현대건설기계가 그만큼 중국발 수주에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팩트인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건설기계가 결국 중국발 즉 경기 민감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관점 속에서 현대건설기계가 작년보다도 올해 상당히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사실이 있다 보겠습니다. 그럼 미국장으로 잠깐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미국장 관련돼서 이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부분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캐터필러입니다. 통상 CAT라고 그러는데요. 캐터필러가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SOC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런 관점 속에서 작년에 동안 상당히 어마무시하게 급등했던 것들은 실은 캐틀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좀 올라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올해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한 해 동안 SOC 투자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보다 주가가 좀 밀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넘어서 올해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미국의 SOC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 속에서도 결국 캐터필러 그 주가 즉 CAT 주가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 시각 외 시장의 방향성 즉
경기적인 측면을 보면 G2 관련돼서 미국은 경기가 어쨌든 이게 상당히 좋아졌다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액면을 보면 미국의 어떤 경제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캐터필러 즉 GAT의 주가로서 반영되는 것 같고요.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현대건설 기계가 올해 상승했다는 것은 이제는 미국보다 중국이 작년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이 6.9%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현대건설기가 상승했고요. 정리하면 결국 많은 참여자 가운데서 건설 그리고 경기 민감주 관련돼서는 이제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전일 투신권에서는 2600선 공방임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5개 종목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신권에서 매수한 종목들을 의미 있게 하나하나 짚어주셨고요. 또 미국 관련 이야기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정희진 연구원의 종목 이야기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은 쿠쿠홀딩스부터 보겠습니다. 네. 네. 쿠쿠홀딩스는 17년 12월 기업 인적 분할 후에 올해 1월 재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분할 전 회사인 그 쿠쿠홀딩스가 영위하던 그 사업부 중에서 렌탈 사업 부문만을 이렇게 따로 특화하여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주력하고 있는 시장은 생활가전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 종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기, 비대, 공기청정기와 같은 렌탈 사업부가 있고요. R&D 같은 부분 기술 개발을 성공해서 그것을 우리 국내에서 OEM으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우위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 1, 2위 가구가 전체 사회 가구의 절반 이상인 그 사회이고 이러한 시점에서 더욱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라서 지금 오늘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주력 시장은 중저가 렌탈 시장입니다. 뛰어난 제품력에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 제품력에 가격대를 낮추는 것을 무기로 공략을 하는 그런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작 7년 만에 코웨이 경쟁사인 코웨이의 20%에 달하는 177만 가입자를 확보했고요. 공기청정기, 매트리스 등 이렇게 품목을 계속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품은 더욱더 다각화가 예상이 되고요. 업계에서는 향후 2년간 연평균 매출액 26%, 영업이익은 2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렌탈 시장도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동남아는 좀 수질 개선 문제가 시급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개선될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가 늘어날 것은 당연하게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말레이시아 시장 전체에서 정수기 그 수입 시장에서 우리나라 비중이 약 60%고 여기에 아직 보급률이 나라 전체의 20%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전망이 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초부터 해서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이익을 실현한 부분에 있어서 좀 급락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좀 지켜보시면 좋은 종목이 아닌가 해서 좀 생활 속에서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최근에 낙폭이 좀 있었네요? 네, 낙폭이 좀 있었어요. 지금 그럼 들어가긴 어때요? 지금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쿠쿠홀딩스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은 카카오인데요. 제가 이 다음 네 종목은 언급을 했었던 종목, 한 달여간 언급을 했던 부분 중에서 좀 낙폭이 있거나 좀 어떤 이슈가 있는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1조 원 규모의 GDR, 주식 예탁 증권 발행을 통해서 유상증자에 성공을 했는데, 이 자금으로 또 다른 플랫폼 인수 합병에 공격적으로 좀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GDR은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예탁회사에 맡기고 이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해외 투자를 발행하는 일종의 증서입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같이 유상증자를 하면 주당 순이익을 비롯한 좀 주당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낙폭이 있었고 횡보가 있었지 않나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제와 비슷한 주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좀 외국인이 꾸준한 매도를 했고요. 어제는 좀 소폭 상승을 했었는데
기관이 조금 받쳐주어서 좀 소폭 상승을 하였고 외국인이 계속 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좀 GDR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는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좀 앞으로 좀 장기간으로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인수합병이 본격화되면 기업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를 상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수한 컨텐츠를 갖춘 그런 회사를 당연히 인수합병을 할 거고, 어떤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계속, 역량을 쏟겠다고 카카오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순현금성 자산이 4,400억 원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나 M&A를 할 수 있는 실탄을 확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네이버의 현금성 자산은 약 2조 9천억 원이고요. 넥슨 지주사인 NXC의 그 규모는 3조 4천억 원으로 카카오도 지금 적지 않은 규모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또 인수합병 문제, 과연 K큐브 홀딩스가 그 최대 주주 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가지고 100%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 K큐브 홀딩스가 과연 인수합병을 할 것인가라는 이슈에 대해서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지금은 현재 K큐브 홀딩스가 카카오 위에 있는 구조인데 이 구조 또한 좀 개선이 된다면 카카오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KTNG입니다. 오늘 김 소장님께서 아까 효성 말씀하시면서 그 회장의 배임 횡령의 어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좀 KTNG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4일에 전 임직원들이 백복인 KTNG 사장을 그 배임 및 외국 환거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좀 악재가 있어서 지난주 좀 낙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25일에 오히려 백 사장은 오히려 재임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연임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고 지금 현재 금감원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금 함구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당장에 어떤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고 지금 세간에서는 또 이것이 사장 자리를 놓고 루머가 나도는 이런 어떤 패턴의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말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주 대응하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면서 주가의 방향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리온입니다. 그때 제가 그 초코파이가 해외 시장에서도 국민 과자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고성장을 하였고요. 베트남에서 국민 과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코파이 판매량이 500억 개를 돌파를 했는데 이 수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면 베트남 인구가 약 1억 명인데 국민 한 명당 초코파이를 5개씩 지난해 한 해 동안 먹은 셈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탄탄한 고성장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글로벌 브랜드로서 좀 입지가 강력해지지 않을까 예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트남 법인에 이어서 제2 공장을 아주 그쪽에서 현지화하여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것이 실적에 반영되고 오리온의 입장에서 주가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지난 26일 개장 전에 온라인 이마트와 신세계가 온라인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합병하기로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로 이마트와 신세그룹사 IT 부문에 있어서 신세계 INC가 함께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또 이 둘은 또 타 어떤 투자로부터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받는다고도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제 오전에는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그래서 전일장 대비 어제는 4%까지 올랐었고요. 결국은 52주 신고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30만 원을 돌파를 한 것은 2011년 11월 25일 이후에 6년 2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어떤 수치가 아닐까 하고요. 좀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이건 좀 공격적인 온라인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마존고의 어떤 그런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여주고 있는 유통의 대기업 큰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5가지 종목 짚어보았습니다. 궁금한 게 이마트가 지금 급등이 2거래일 연속으로 나오고 사실 둘째 날은 음봉이 좀 뜨긴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나 지금 1조 원을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땐 지금 가격도 싸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부각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급등한 게 좀 부담이잖아요. 맞아요. 가격적인 전략을 주신다면 이마트는 어때요? 제가 그때 20만 원대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라면 한 일부는 이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다시 음봉이 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분명히 이 정도로 이익 실현을 하시는 구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다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사실 그때는 30만 원대 초반 정도를 제가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맞아요. 네, 30만 원대 후반, 36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여쭤봤어요. 자, 이제 김진석 소장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소장님, 이번에는 연기금이 순 매도한 종목이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즉 유가증권 시장을 넘어서 코스닥 시장, 연기금 시장을 좀 계속 좀 지지해야 된다 이런 평가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1월달에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그러니까 양시장이 상승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이 좀 매도가 있던 종목들 리뷰를 들어보겠고요. 자, 시작 현재 양시장이 좀 약세일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는 증권사에서 이제는 2월달에는 유가증권 시장이 3,000선을 넘었습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막상 오늘 수급 주체를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기관이 약 500억대 이 시각 현재 매도를 좀 보이겠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2,200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역시 기관들 그 가운데서 상당히 시장을 좀 좋게 본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중심으로 보면 계속 매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보면 수급 주체 관련돼서 이제는 증권사 페이퍼들 과연 그것을 믿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 먼저 잠깐 좀 짚어보겠고요. 자, 어제 관련돼서는 연기금들이 어제도 상당히 치고 들어서 좀 매수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난 5거래 오늘까지 포함해 6거래일 순 매수가 있었는데요. 자, 어저께 결국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매도했던 종목들 한 종목씩 리뷰를 좀 간단히 드려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덕산 네오루스입니다. 덕산 네오루스 이 종목을 상당히 매도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특징인 것 같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딱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지난 며칠 동안 지금 보시는 것이 연기금이 매도의 부분이기 때문에요. 연기금이 이 종목을 왜 매도할까 그런 부분들 저도 딱히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기금이 2017년도 이후에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매도가 커질 정도로 보였던 것들이 지난 8월달 그리고 9월달 이때 잠깐 좀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강하게 매도가 있다는 걸 보면 덕산 네오룩스 이 종목들 주가 지금보다 더 아랫방에 밀겠다 그런 어떤 연기금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겠고요. 덕산 네오룩스 관련돼서 증권사 페이퍼가 작년 12월달 이후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즉 12월달 이후에 내놓지 않았다는 걸 보면 덕산 네오룩스 관련돼서 연기금은 매도가 많이 커지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갈지 증권사 애널리스트 즉 스몰캡 가운데서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소위 방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뉴라는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뉴라는 단어가 상당히 간단히 좀 써있는 단어인데 뉴를 보시면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NEW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통상 뉴 관련돼서는 우리가 몇몇 소위 대박났던 영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 같은 경우는 태양의 후예 그리고 부산행 저도 부산행 상당히 좀 그게 원래 웹툰 만화로 나왔던 것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그것이 상당히 주가에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자, 좀 제가 2014년부터 최근의 모습인데요. 자, 2016년에 좀 소위 잘 나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딱히 즉 2017년도에는 눈에 띄는 것이 없어서 오히려 주가가 좀 밀리고 있었고 그리고 작년 8월달 정확하게는 작년 9월이죠. 6,250원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 시각 위의 방향성인데요. 자, 어떻게 보면 1월달 들어서 최근 며칠간 좀 상승했습니다만 하락했는데
자, 내일부터 또 다른 영화가 나옵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염력이라고 그러는데요. 통상 그 영화가 나오면 매주 통상 수요일날 나옵니다. 통상 왜 수요일날 나온지 좀 의미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항상 수요일날 때론 영화가 런칭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 문화가 있는 저녁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저녁에 좀 공짜 좀 이렇게 싸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퇴근시켜주는 것도 있고 기업마다 다르긴 한데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래요.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좀 하는데요. 저희 딸하고도 이번 주 영화를 뭘 볼까 하다가 그 보니까는 염력 보니까 여기에 부산행 만든 그 연상호 감독 어떻게 보면 1000만 명 돌파했던 영화를 만든 감독이기 때문에 1000만 명을 돌파하는 감독 그리고 유승용 씨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재밌지 않겠나 그런 관점으로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많은 페이퍼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염력이 얼마나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산행을 만들었던 감독이 또 다른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한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연기금은 좀 우리 생각과 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매도세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2017년도에도 이렇게 매도세가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새로운 영화가 런칭이 됨에도 불구하고 매도하고 있다는 거 보면 내일 어떤 영화가 재미있다 재미없다를 떠나서 최근 들어서 지난 작년 9월 6천원대부터 즉 만원대까지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 염력 나올 때를 기화로 해서 연기금은 팔겠다 그런 시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 CJ 오쇼핑입니다. 자, CJ 오쇼핑이 CJ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라고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지난 18일날 그러니까 1월 18일날 28만 3천원대까지 갔다가 상당히 고점이죠. 그 이후에 주가가 22만 원대 단기간에 6만 원에 이렇게 주가가 좀 CJ 오쇼핑이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좀 보겠고요. CJ 오쇼핑과 우리가 맞물려서 볼 것이 CJ ENM이죠. 자, 눈에 띈 것들은 똑같습니다. 앞서서 보였던 것들은 차트가 상당히 급락이 커졌는데 CJ ENM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지난 18일날 10만원대 그리고 이 시각 현재는 89,8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CJ 오쇼핑의 주가의 하락폭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CJ그룹이 최근 들어서 또 다른 이벤트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CJ 오쇼핑 그리고 CJ ENM 서로 간에 소위 이렇게 광고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노출을 좀 합치겠다는 건 뭐냐면요. 통상 CJ ENM 관련돼서 몇몇 그 케이블 TV 있죠. 케이블 TV에서 이런 거 보여주면 PPL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PPL을 CJ 오쇼핑에 있는 제품을 PPL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그것이 저희 3자가 바라볼 때는 야, 저것은 신의 한 수다. 그게 상당히 좀 좋게 봤는데요. 주가는 냉담합니다. 뭐 페이퍼도 냉담하죠. 다만 지난 18일날 28만 3,500원대 이걸 보면서 야, 이번에 CJ 오쇼핑과 CJ ENM 그런 어떤 합병 관련돼서 상당히 신의 한 수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저도 했습니다만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바라볼 때는 그게 될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기대감이 있을까?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1월 18일날 이때 주식 사했던 분들은 예상보다 손실의 구간도 커졌던 것 같고요. 자, 이것을 기활해가지고 연기금이 좀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매도세 커지고 있다는 걸 보면 결국 두 회사의 이런 약간의 어떤 그 업무적인 그 서로 간의 M&A 이런 부분들을 일단 연기금은 냉정하게 좀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려볼 필요 있는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테스입니다. 테스도 주가가 좀 하락세가 커졌다라고 말씀드린 거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올 한해도 상당히 그 2017년도 11월 달에는 43,000원대 그리고 이 시각 현재는 35,000원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8,000원의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만 올 한해 들어서 이게 상승한 날보다는 하락한 날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1월 중순 이후에 하락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테스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이벤트가 있다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지난 25일날 테스가 상당히 좀 이벤트를 좀 올려놨는데요. 25일날 공시가 났었죠. 어떤 공시냐면요. 25일이면 통상 이때인데요. 이때 지난 시기에 좀 하락했습니다만 이때 잠깐 좀 빨간불이 올랐죠. 이 당시에 SK하이닉스와 어떻게 보면 223억의 장비 공급 계약 공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했다는 것을 보면 결국 테스는 이런저런 좋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기금이나 기본적으로 기관의 주체들을 보면 테스의 주가가 지금의 가격은 그만큼 비쌉니다. 그런 관점으로 어저께 연기금이 매도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과 관련돼서 BH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은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어저께 연기금이 매도했던, 즉 최근 들어서 매도했던 종목 관련돼서는 예상보다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기금에 대한 특징이 뭐죠? 그 종목 오래 들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되는데
이 종목이 작년 12월 달에 3만 원대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지난 1월 초에 주가가 상당히 급락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3만 원대, 그리고 지난 1월 25일 날에는 17,500원, 그러니까 소위 반토막은 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주가가 40% 이상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연기금이 매도했다는 걸 보면 연기금은 결국 반토막이 나더라도 지금의 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런 시그널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됐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BH의 주가 하락에 대한 기본적인 팩트는 이 종목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애플의 주가입니다. 애플의 주가가 올 한해 상당히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1월 18일 이후에 급락을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애플이 소위 아이폰 X, 통상 X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10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팔린다는 것이 특징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BH가 그동안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애플이 아이폰 10을 만들어서 이것이 잘 팔릴 것이다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애플의 주가도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BH가 결국 이런 아이폰 10 이런 부분들이 안 팔린다는 거 보면 그동안 주가가 결국 거품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연기금은 어저께 BH도 예상보다 매도세가 커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 시각 현재 작년 12월 달에 3만 원대, 현재 주가를 보면 상당히 좀 급락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지금의 가격 아직까지 비쌉니다.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정확하게 좀 어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BH가 어제 그리고 그저께 2거래일 동안은 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희진 연구원 종목 이야기 또 가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이하 5가지는 코스피 종목 중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들 중에서 한번 되짚어볼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네. 먼저 메디톡스인데요. 지금, 요점만 말씀드리면 사상 매출, 최대 매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상승을 하다가 오늘 소폭 하락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코스닥 바이오주를 이끌었었던 셀트리온과 신라젠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메디토스가 조금 약진을 했습니다. 좀 주가 올해 들어서만 사실상 한 달이 안 되었는데 25%가 오른 셈인데요. 이에 따라서 좀 시총도 좀 10위 안에 드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이 매출 주력 상품인 이 보톡스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 또한 작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기록적인 숫자를 보여줄 것으로 지금 페이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분기 실적이 이렇게 탄탄한 가운데요. 2018년도에 어떤 기대적인 실적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면 좀 기술 개발이나 투자 광고 쪽에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은 좀 4% 정도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 이슈를 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3분기에 톡신 공장이 좀 본격화됨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한번 언급을 했었고, 18년도 1분기에는 좀 중국과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뉴로녹스 허가 신청이 있고요. 그리고 2분기에는 미국과 관련해서 임상 3상의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미국과 유럽 쪽에 허가를 계속해서 받을 전망이고요. 국내에서는 또 신제품 코어룩스를 출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되는 호재들이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있을 예정이고, 조금 같이 보셔야 할 부분이 경쟁사인 대웅제약에서 나보타 미국 허가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두 종목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역시나 바이오 휴젤인데요. 국내 시장에서 계속해서 인기를 받고 있는 보툴렉스 시장이 좀 70%까지 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국내 바이오 선두 기업 중에 한 곳이죠. 국내 강원도에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디톡스와 함께 국내 시장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료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발이 되었다가 국내 주름 개선으로 활용이 되면서 앞으로는 편두통이나 만성두통 질환 쪽으로도 더욱더 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큰 시장인데요. 이런 성장세를 계속하면서 2015년도 12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었죠.
그리고 뭐 계속적인 더 채움이라든지 신제품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2016년 말의 매출액이 1,200억 원대였습니다. 이게 90% 성장한 결과치였었는데요. 이렇게 기록적인 매출 성장을 계속했고요. 또 어떤 경영적인 측면을 좀 전망치를 한번 보면요. 최근 손지훈 전 동아약품 대표 신임 공동대표가 새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해외 시장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송 공동대표의 과거 이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인 BMS 미국 본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동아제약 글로벌 사업부의 어떤 전무로 연임을 하였고, 그리고 나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 코리아 대표를 지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몽골이나 아프리카, 중동에 있어서 해외 기술 수출을 함께 이뤄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휴젤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공동대표를 새로 선임을 하지 않았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마 같은 방식으로 휴젤에도 해외 사업 부문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는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 좀 힘든데 어떤 기업 문화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보는 편인데요. 휴젤은 좀 직원 복지가 탄탄한 기업으로도 다니고 있는 지인으로부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개인적인 케어나 어떤 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실내 체육관에 둔다든지 이런 어떤 회사의 문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바이오주를 본다고 하면 휴젤을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엔터테인먼트주를 하나 있는데 아마 이 엔터 쪽 업종에서는 좀 최선호주로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올 들어서 좀 중국 쪽에 있어서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실적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까지 반영이 되면 최근에 있었던 이런 1차적인 상승 말고 2차 상승이 좀 예상되는 바가 있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드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좀 정상화되었고요. 그 이후에서 아직 어떤 그 추정치에 대해서 그 상향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인 어떤 실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슈퍼주니어 앨범이라든지 기존 가수들이 활동을 재개하고 콘서트 등이 지금 아직 인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4분기에 매출 실적 또한 좋았는데 이게 1분기에 반영이 되면 당연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활동만으로도 실적 주가 상승 여력은 아직 뚜렷한데 여기에 중국 쪽 실적이 반영이 되면 아마 앞으로 좀 엔터주에서는 최선호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종목인데요. 최근 주가 상승이 좀 과도하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았죠. 그 영향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요. 이 주 콘텐츠는 한류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건데요. 지난해 11월 상장 첫날부터 그 공모가 대비해서 2배까지 이어져서 올해 9월까지 근접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도깨비나 미생에 이어서 그 다음 드라마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마더까지 잇따라 흥행을 했다라고 보면서 그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단기급 등에 대한 부담감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요. 어제는 한 4%, 5%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도 지금 한 1%대 하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좀 초과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적정 주가를 조금 상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질 수가 있고 CJ E&M을 상대로 이것이 주 핵심 산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중국이나 넷플릭스 수출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최근에
너무 단기 급등이 있었고 결론은 앞으로는 좀 어느 시간 동안 좀 조정을 받는 기간이 있을 것이란 거 좀 염두를 해 두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KG 이니시스인데요. 여기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탄탄합니다. 밸류에이션 대비 아직까지도 싸다고 평가를 하는 그런 페이퍼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 네, 지금 29,900원이요. 네, 29,900원대. 네, 오늘 지금 아주 소폭 올랐는데요. 네, 어쨌든 이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앞으로도 실적 성장세가 꾸준하다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결제 피지 시장이 앞으로 탄탄하게 발전을 할 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수주량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 전망이고요. 그리고 지금 길어지는 어떤 한파와 계절적인 영향으로 모바일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인데요. 올해도 PER을 보면은 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11배 정도로 그 부분도 아주 탄탄하다고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60일 동안 평균 거래량이 61만 주였었는데요. 최근 3일 동안 79만 주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량이 이렇게 조금 많았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받쳐주는 어떤 소폭 하락과 상승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들도 좀 이 부분을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G 이니시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장 마감 이제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죠. 예상 체결지수 현재 2,570선 여전히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시 이후로 계속 2,570선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정오 이후에 지금 급락이 좀 나왔고요. 급락 이후에 2,570 위아래로만 움직이면서 좀 답답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래소 상황입니다. 거의 변동이 없는 모습 옆으로 가는 장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은 1,714억 원이나 내다 팔고 기관 817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2,397억 원이나 대량 매수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360억 원 팔고 투시는 767억 원 반대로 삽니다. 연기금도 98억 원 또 사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2%대의 낙폭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만이 지금 체면치레하며 1.29% 빨간불 유일하게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도 38만원 지금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6위부터 12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죠. LG화학부터 삼성물산까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물산만이 2%의 하락, 나머지는 1% 내외의 소폭 하락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922포인트 역시나 920선 위에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일중 흐름들 마지막으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보시다시피 920포인트가 잠깐 무너지기도 했지만 장중엔 또 930포인트까지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위아래 변동폭이 조금 오늘 있었던 코스닥 지수고 마찬가지로 정오 이후에 코스닥도 외국인이 던지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2,381억 원이나 팝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코스닥 대량 매도가 나옵니다. 2,579억 원 나오고요. 투신이 166억 원 삽니다. 연계금도 338억 원 순매수하고요. 개인이 3,000억 원을 넘게 코스닥 시장에서 사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은 하락 반전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전히 5% 급등이 나옵니다. 신라젠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바이로메드가 지금 상승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티슈지는 1%대 소폭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CJENM이 9만원에서 지금 턱걸이 딱 하면서 장 마감에서 9만원 앞자리가 바뀌느냐 마느냐 지금 오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메디톡스도 60만원이 지금 살짝 다시 내려오면서 59만 7,9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상승하고 포스코 캠텍도 올라갑니다. 펄어비스만이 1.93% 하락합니다. 자,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김진석 소장님, 일단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오늘 예상보다 좀 많이 좀 팔고 있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증시장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합쳐 보니까 현재 외국인들이 1,700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기관들이 817억의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각 현재 코스닥 시장은 어제도 768억 정도를 기관이 매도했는데 이 시각 현재는 2,380억을 매도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결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저께 증권사 즉 오늘 아침 페이퍼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3전선이 돌파하고 있다. 그리고 곰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저께 상당히 신고가 랠리 어떻게 보면 양시장이 이렇게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했다는 걸 보면 결국 증권사 페이퍼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매도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유가종시장의 삼성전자 이런 어떤 매매 패턴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시장에 대한 밴드는 결국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저께 우리가 상당히 주가가 신고가 이런 어떤 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보니 이 시각 현재 코스닥 유가증시장 1위부터 10위 가운데서 현대차가 1,500원의 상승 그리고 신한지주가 플러스 700원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1위부터 15위까지 상승보다 하락이 좀 상당히 눈에 띄겠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약간 좀 다른 모습입니다만 현재 셀트리온 사인방 관련돼서 우리가 셀트리온 하락했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승했다. 상당히 좀 엇갈린 부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기업 관련돼서 기관들이 오늘도 2,380억 정도 매도하고 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모멘텀 어저께까지 좋았지만 오늘은 상당히 어제와는 다른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중심에는 애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올 한해 코스닥 시장이 상승했던 기본 팩트 가운데서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뒷심이 없다고 그런 것들을 확실하기 때문에 기관이 결국 어저께도 매도하고 오늘도 매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매매 패턴을 보면 어저께 우리가 신고가 이런 부분이 취해 있지만 기관은 지금부터 주가는 하락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시장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저께 신고가 이런 부분에 일단 취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희진 연구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지금 코스닥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인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미국의 위험률 지수가 2달 만에 한 10% 정도가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예전 대공황이 왔을 때 그때 40% 정도 급등을 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한 2달 전쯤에 $8였는데 오늘 보니까 한 $10 정도로 예. 2달 만에 처음으로 상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과 그리고 계속 오르지 않고 있는 지금 금리 어떤 환율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정책적인 것으로 인해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까지 갈지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최종 지수입니다. 코스피가 많이 빠졌네요. 1.17%나 내린 2,576.79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내리긴 마찬가지인데요. 920.99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인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8원 상승하면서 1,073원 6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체크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주가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의 동성제약 무려 108.82% 올라갔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NHN엔터 지금 33.6% 상승했고요.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의 일동제약도 32.88% 올라갔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삼양홀딩스 지금 25.62% 상승했네요. 최명성 소장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동성제약과 지금 삼양홀딩스 급등 흐름들이 또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섹터도 다르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도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이면서 동성제약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동성제약은 1957년에 설립된 6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의약품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한 제약의 성격, 제품 및 제조 공정의 특징, 시장 및 판매 사업 등의 특징, 사업 부문의 계속성을 연속시키고 있습니다. 의약품 사업과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동성제약이 국내 1위 연모제 생산업체로 기존에는 미용실과 홈쇼핑 등을 통해서 국내 매출을 키워왔으나 올해 중국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중국 사업에 진출했는데요. 중국 액티브 라이프와 유통계약을 맺고 있으며 작년에 입점 점포를 280여 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2018년 약 600개 수준으로 확장시킨다는데요.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5,000원대에서 추천을 했는데 오늘 이제 1,650원으로 이제 100%가 넘었는데요. 오늘 특이한 사항은 거래량이 2천만 주가 넘었습니다. 또 지금 36만 주가 상한가를 받치고 있는데 계속 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면 다시 한 15,000원대, 13,000원에서 15,0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9,000원만 좀 깨지지 않으면은, 9,000원만 잘 깨지지 않으면, 이제 손절가 지키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양홀딩스인데요. 삼양홀딩스는 삼양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지주사업과 무역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일반적인 수입 원천인 배당금 수익, 상표권 사용 수익, 임대 수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자회사로서는 삼양사, 삼양제넥스, 삼단석유화학 등이 있습니다. 회사 영업 매출 및 순이익이 계속 증가 중이고요. 외국인 기관 쪽에서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10만 원대에 추천했는데요. 오늘 장중 27% 이상 상승한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현재 이제 18%대 끝났는데 한 14만 5,500원에 끝났는데요. 이 종목도 다시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현재 계속 상승 여력이 있고 매수하신 분들은 장중에 거의 50% 이상 수익이 나왔는데요.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요. 이 종목은 14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은 계속 좀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오늘 하락장에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이었고요. 내일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짚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내일 장에 대한 이야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로 한번 내일을 대응을 할까요? 일단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좀 과연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잠깐 리뷰를 좀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좀 방향을 좀 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미국 증시를 보시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급등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며칠 전 했는데요. 막상 또 주가가 좀 밀리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좀 미국 지수를 통해서 팁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미국 다우지수죠. 전체적으로 업종별 지수부터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들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지수 관련돼서도 다우존스 그 전자 부품이 하락률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또한 보험업종, 통신업종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약세의 모습을 오늘 새벽에 보였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상종목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어쩌면 오늘 셀트리온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했던 것과 좀 맞물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아멕스 그 생명공학 지수 그리고 나스닥 생명공학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해서 오늘은 결국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것과 좀 맞물려서 상승폭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약간 좀 억측이지만 좀 해석을 좀 긍정적으로 하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자, 눈에 띄는 것은 다우존 30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5개, 하락 종목이 24개. 그러니까 한 종목은 보합이기 때문에 한 종목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자,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우리가 하락률을 좀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캐터필러. 앞서도 제가 그 몇몇 종목을 통해서 캐터필러 말씀드려봤는데, 자, 미국 증시가 즉 트럼프 대통령이 SOC 투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늘 캐터필러의 주가가 2.6%의 급락을 보이고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애플의 주가가 상당히 하락을 보이겠는데요. 자, 애플의 주가를 미국 증시를 통해서 보실 것 같습니다. 자, 하락한 것은 맞죠. 다만 작년에 급등을 좀 많이 보였었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것이 하락의 이유를 설명을 딱히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아이폰 10이 결국 작년에 우리가 예상한 만큼 팔리지 않아서 그리고 2018년도 이번 1분기도 예상보다 많이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려볼 필요 있는 것 같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반도체 업종의 주가를 모은 총 합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애플의 주가가 상승했을 때 많은 애널리스트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애플의 주가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며칠 전부터 설명드리기가 뻘쭘한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이틀간 다시 한번 지난 이틀간 하락을 딛고 상승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주가가 이틀간 하락했기 때문에 과연 이렇다면 애플의 주가가 하락할 것인가? 즉 애플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했다. 이것이 팩트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가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트렌드를 잠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올 1월부터 어저께까지 기관들이 양시장을 매수매도했던 총합계를 보이겠는데요. 자, 하락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상승했던 종목 가운데서 코덱스 레버리지가 상승률 2위 올라갔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가 실은 ETF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가 상승하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논외라고요. 어저께까지 결국 기관들이 주가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2600선 전후임에도 불구하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상승률 1위를 올려놨다는 것은 어쩌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전체적으로 기관의 트렌드는 앞으로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상승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2위를 올려놨습니다. 정리하면 결국 기관은 오늘 매도한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요. 어제까지 트렌드를 보면 결국 양시장은 상승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결국 상승률 1위는 카카오야 무시는 다른 개념이 있겠지만 결국 코덱스 레버리지 ETF 상품을 매수했다는 걸 보면 어떻게든 결국 이후에 양시장은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상승에 가장 이익이 좋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런 시그널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희진 연구원이 오늘 또 내일장에서 볼만한 종목 하나 짚어주셔야 되겠죠. 네,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코스피 시장에서요, 바이오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지난 4일간 연일 하락을 했던 휴재를 좀 지켜보시면 네. 소폭 상승하는 모멘텀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가격에서 만약에 좀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볼만한 수준입니까? 네, 저는 매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휴젤에 대해서 내일장에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ATX 정희진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